내일 시장의 모습은 어떨까요? 고냐, 스톱이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청원 PB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PB님. 정말 그 안에서 나름 치열한 시장이에요. 그죠? 네. 예, 정말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뭐 치열한지는 모르겠는데 살아남기가 참 힘든 그런 시장이다라고 네. 해서 치열하다라는 표현을 써봤어요. 내일 시장의 모습은 어떨지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시장은 당분간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주도 섹터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포인트 내외에서는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니까. 하지만 종목을 선정하거나 섹터를 지금 찾는 게 너무나 힘들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초점을 1차적으로는 트럼프와 머스크에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한 번씩은 다 순환매가 조금씩 돌았습니다. 우주항공, 스페이스X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주항공도 그랬고요. 테슬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율주행도 그랬고, 이 AI, 뉴럴링크와 XAI 또한 머스크가 현재 시점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자 기업인데 이와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뚜렷한 주도주가 없습니다. 2차 전지 조금 오늘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힘은 미미했고요. 제약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너무나 많이 밀렸고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역시나 힘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답지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면 지금은 이슈나 테마, 특히 머스크와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한번 쫓아보자. 그리고 그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한편으로 유일한 선택지가 아닐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사실 처음에 주식 공부를 했을 때는 너무 단기적인 그 단타하지 말고 네. 눈앞에 보이는 거 찾지 말고 멀리 보면서 기업의 가치를 보고 뭐 미래에 투자하자 이랬는데 네. 다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와 머스크 관련주들의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트렌드를 우리도 같이 동참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난주 성적은 어땠는지 보고 오늘의 10개 종목 열어볼게요. 10개 중에서 8개의 주가의 고스톱 의견 맞춰주셨습니다. 80% 적중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의 10개 종목은 어떤 카테고리일까요? 제약바이오와 신규 상장주, 방산, 2차 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목으로 바꿔볼게요. 오늘 알테오젠이 가장 많은 분들의 이목을 끌었고요. 삼성전자와 교보 17호 스펙, HIB, 하나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볼게요. 정말 이름도 수상해요, 그죠? 네. 사실 제가 처음에 그 방송을 했을 때, 시원캐스터로 하면서 막 일할 때, 이 스펙 붙은 게 도대체 뭐지? 네. 왜 앞에 교보 몇 호, 이런 것들이 붙지? 네. 이름 자체가 이해가 안 됐는데, 네. 이 교보 17호 스펙은 어떤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약바이오라든지 혹은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상장이 된 기업이에요. 네. 우리가 스펙이라고 하면은 낯설긴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한 2, 3년 정도 전에 스펙 관련된 기업들이 한번 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얻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이리저리 살펴봤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스펙 관련된 기업들은 목적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비상장 기업이 조금 더 주식시장에 원활하게 입성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게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펙주들은 결국에는 상장 이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만기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3년입니다. 3년 안에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하지 못한다면 네. 자연스럽게 상장 폐지를 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투자했던 투자금을 모두 잃는 게 아니고 대략 은행 이자율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 그 정도를 얻고 회수를 하고 나가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은 272대 1 정도였고요. 3년 이내에 결국에는 기업 인수 합병을 하는 모습이나 공모 가격보다 우선은 오늘 다행히 높게 올라가는 건 참 다행이었는데 네. 불과 한 1시간 반 정도만 와요. 아까 제가 원고를 막 작성하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90%나 오르고 있었는데 지금 다 밀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스펙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상장을 했던 스펙 관련된 기업들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상장 이후로 오전 정도만 잠깐 반짝하고 다 밀리고 아마 당분간은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이 그래도 정리를 하는 게 좋았던 날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오늘 고가의 매수를 하신 분들은 내일 시가를 띄우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
비중은 꼭 조절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170% 가깝게까지 올랐던 종목인데요. 막판에 갑자기 차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8%밖에 상승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런 스펙주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인수합병 목적의 대상이 뭐 신재생이라던가 바이오 이런 신성장 산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신성장 산업의 가치가 대두될 때 이 스펙주들도 같이 올라갑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반짝으로만 주목받습니까? 보통 스펙주들이 단기간에 크게 오를 때는요. 인수 합병된 기업을 찾았을 때 그때. 그게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굳이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공모가 이렇게 활성화가 이제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굳이 스펙주를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본다면 그리 매력이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보 17호 스펙은 오늘 매도 의견, 스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볼게요. 방산주마저 네. 오늘 장 밀렸습니다. 하나시스템 11.33%. 사실 어제 그 우주항공 중소형단 먼저 하락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버텼던 대형 방산주들이 네. 오늘 장에 일제히 무너졌습니다. 뭐 악재가 있는 건 아닌 건 다 알잖아요. 네. 가격적인 부담 때문일까요? 그것도 그건데요. 네. 방산이 지금 다 무너지는 게 푸틴 그리고 러시아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에 대해서 푸틴이 직접적으로 평화 협상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주변국들의 방위비가 올라가게 되었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유럽발, 동유럽 쪽의 여러 국가에 제품을 공급을 하고 수출 계약을 얻어냈었는데 그게 이제 한풀 꺾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오늘 방산주의 하락을 견인하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뭐 동사뿐만이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거의 다 무너지는 거죠. 물론 종목들의 주가가 밀려서 참 좋지는 않습니다만 1차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느 정도는 종착지에 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그래도 분명 우리가 좋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 하나 시스템은 중기나 장기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가격대 그리고 주가가 밀렸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은 당연히 괜찮죠. 올해 3분기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3.6% 증가한 57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 가운데 시장 컨센을 15.6%나 상회합니다. 그리고 올해 중순경 필리 조선소에 대한 인수 그로 인해서 최근에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모두 다 주가가 크게 오른 것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이야기한 머스크, 이 스페이스X에 대한 이 섹터 산업은 결국에는 우주 항공인데 이게 지금 공개 매수를 지금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추후 상장을 한다라고 하는 그 절차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350조 원 그리고 어마어마한 청약 경쟁률도 당연히 나올 겁니다. 스페이스X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머스크의 산업은 그리고 사업은 트럼프가 당선이 된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우주 항공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중기나 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하나 시스템이 최근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주가가 밀리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으나 중기나 장기적으로 얼마 전에 기록한 고점을 우리가 사상 최고치라고 그렇게 접근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과 같은 기회를 이용해도 당연히 좋다라고 하는 의견에서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으니까 우선 이것도 제가 단기적으로는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보라는 말이 있나 봐요. 아니 고인 것 같은데 스톱인 것 같다가 고인 것 같다 결국 스톱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냥 시장 탓이지 하나 시스템에 뭔가 투자 의견에 있어서 비중 축소라는 거 매도 의견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강조해 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도 좀 빠르게 볼게요. 우리바이오입니다. 헤네스 후보가 사라지고 나서 대마 테마주도 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계속 거론돼요. 네, 이게 트럼프도 공약을 이행을 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마리화나에 대한 합법인데 이게 환각이라든지 결국에는 특정 환각제로 합법을 하고요. 이에 대한 세금을 조금 더 부과하게 되는 그런 약물 정책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덕분에 동사뿐만이 아니라 오성 첨단 소재라고 하는 기업도
이 거래 전부터 움직임이 크게 나왔고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자금을 유입시킬 만한 섹터가 없다 보니까 한 가지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오늘도 적지 않은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 트럼프 정책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자체가 하루나 이틀 정도는 분명히 시장에 유입될 만한 자금이 크지 않다면 저는 얼마든지 또 동사의 주가를 혹은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10개 종목 중에 유일한 테마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바이오는 하루 이틀 정도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바이오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화 종목 후보 만나볼 텐데요. 우리 피비님 네. 목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살짝 물 좀 드시고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은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갑작스럽게 추세가 V자 반등을 나타내고 있어요. 최근 저희가 국제유가가 좀 반등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유가가 계속 꾸준한 상승을 보일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구간에서 SK 이노베이션을 끌어올린 가장 큰 동력은 무엇입니까? 2차 전지 배터리라고 봐야 합니다. 다른 거 배제하고 오늘도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테슬라가 저가 차량에 대한 주의시 그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저가 차량에 시장에 공급되는 것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크게 개선시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차량의 판매를 기반으로 한 성장률은 고작 1.3%밖에 되지가 않았고요. 기타 에너지 저장, 발전 여기에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머스크의 테슬라라고 하는 이 사업과 이 기업은 머스크가 영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캐시카우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상당 부분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판매는 둔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큰 틀에서 이 IRA에 대한 폐기까지 이어진다면 SK온, LG엔솔 기업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업이익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가 차량 미국에서 이게 한편으로 크게 호응을 얻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판매 마진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 2027년까지 LG엔솔, SK온 모두 다 캐파를 크게 늘려놓았는데 시장이 좋지 않게 된다면 아무래도 힘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스톱 의견. 하지만 그 최근의 주가 반등에는 2차 전지 배터리 이야기, 그 재료가 가장 주요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에코프로도 같이 스톱일까요? 오늘 보겠습니다. 6.43%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 그런 움직임 보여줬어요. 제약바이오가 흔들리자 네. 코스닥이 다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2차 전지주들이 반등해줬고요. 네.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반등이 좀 나왔어요. 예. 이제 좀 갈 때가 된 겁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한 1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그때마다 밀리죠.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좋은 의견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의견 먼저 드리자면 스탑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의 80%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이 유럽에서 이제 또 다른 협력업체 혹은 공동으로 양극재를 공급할 수 있을 만한 협력사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삼성 SDI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략 2년 정도 전부터 북미 쪽으로 양극재가 되든 배터리가 되든 생산 공장이 많이 넘어갔고 유럽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비록 유럽이 저탄소 정책으로 인해서 추후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만한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여기에서 공장을 증설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에코프로 전체의 실적도 여전히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도 스톱 의견 받았습니다. 오늘 스톱이 많은데요.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보시죠. 우리바이오와 알테오제, 삼성전자, HLB, 셀트리온은 곱니다. 저희가 제시한 종목 외에 모든 걸 다 고르주셨는데 네. 이 중에서 오늘 가장 수상한 종목 무엇입니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요. 사실 10개 종목 제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닌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종목이 올라가는 그 힘을 보세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업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기업 가치는 저 정도 수준의 주가로 이미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점. 그리고 내년에 HBM 시장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진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조금씩 유입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도 저는 조성이 된다고 봅니다.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거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타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내일 시가에 매수해 보시고 목표 가격은 우선은 짧게 62,500원, 손절 가격은 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최근에 반등의 힘을 봤을 때 약하지 않다 전혀. 그래서 오늘 가장 수상한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이청원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